이 질문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좀 흐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방향대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대로 그냥 제 얘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쓰시고 뭐 안 되면은 뭐 원망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많은 건 아닌데 가끔 뭐 한 1%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런저런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번엔 뭐 세 번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레이트 사이클이 뭔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잡아드려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고객 관리를 하는데 운 좋게 2019년 11월에 주식 자산의 절반을 매도했어요. 제 동영상에도 보면은 아마 2019년 11월에 제가 주식형 자산 절반 매도했다고 영상 올린 거 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정말 한 2개월, 3개월 댓글에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려요. 피셔 너 왜 매도했는데 주가 엄청나게 잘 가네, 막 하나도 안 맞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꽤 많았어요. 제가 2019년 11월에 주식 절반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했다. 근데 앞으로도 뭐 갈 수 있으니까 전 이제 리스크 관리할 거다, 채권 비중 가지고.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이제 폭락이 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때 비아냥거리던 애들은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분개하시는 일이 있었죠. 왜냐면 저희는 2019년 11월에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예, 그 운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때 지표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서 그냥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했고,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그 절반을 매도해가 저희가 현금이 있으니까 2020년 3월부터 제가 분할 매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자기 반토막 나가지고 죽겠는데 염장질 하는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하고 말씀드리면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매도를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 계좌에서도 그렇고 증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2019년 11월에 주식 매도하고 나서 2020년 3월부터 계속 주식을 계속 매수를 했어요. 고객님들 계좌에서도 그렇고 계속 주식 분할 매수를 시켰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주식을 매도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매도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주식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그로가 있어야 돼요. 어그로 없이 누가 그 영상을 봐요. 썸네일이 약간 어그로성은 약간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 거 중에서 어그로를 크게 안 끌어도 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메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질문 주신 내용들이 다 자극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뉴스 보니까 중국의 디폴트 얘기 나오던데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질문이 막 몇 개가 들어와서 이거 재밌겠다고 제가 영상을 분석해드린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제목은 당연히 중국 디폴트 가능성 있을까 이래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국가 정부가 보증해주는 칭화 유니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디폴트 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 주식 투자 계속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을 안 봤는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 부분만 들었는지 몰라도 중국발 디폴트로 매도하라 그랬는데 틀렸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길래 왜 지금 뭔 소리지? 예. 도대체 뭘 보고서는 내가 무슨 중국발 매도를 하라 그랬지? 그렇게 이런 분들 있고, 3월에 공매도 시작되면 주식시장 폭락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 영상을 찍으면 당연히 주식시장 공매도 시작하면 폭락할까, 이 얘기거든요. 제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3월에 당장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또 우리들은 개미니까 공매도를 좀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주가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된다, 그냥 이 얘기를 했어요. 딱히 엄청난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근데 또 누가 보면 공매도 때문에 주식 매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틀렸네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은 대체 뭘 본 걸까? 누군 걸 본 걸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 영상 내용 중에 원하는 내용만 그냥 보고 나머지는 안 듣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제 제 얘기를 딱 듣고 이제 확정 편향 없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할 때 6대4 아니면은
주식 6, 채권 2, 미국 리츠 2 이런 비율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정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나서 분들이 채권을 40%나 갖고 있어? 그럼 주식을 매도하란 소리네 하면서 이렇게 피셔님이 그때 매도하라 그러지 않았나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를 한 10번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그림이 뭐냐면은 한국 주식만 100% 갖고 있는 게 이게 빨간 선이에요. 이거 진짜 확실히 들어주세요. 1996년부터 해가지고 갖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한국 주식을 60% 놓고요, 미국 채권을 40% 놨을 때 이걸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월등히 좋다는 거예요.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좋아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1952년에 해리 마코위츠라는 경제학자가 포트폴리오 이론을 발표했고요.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죠.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자산을 특정한 비율로 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 특정한 한 자산에 100% 갖고 있을 경우보다, 그러니까 리스크죠. 전체적인 리스크는 더 낮아지는 대신에 수익률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게 달성할 수 있더라. 이게 1952년에 해리 마코위츠가 연구에서 발표했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세기의 최고 수학자라고 불리는 클로드 셰넌이라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 이론이 리밸런싱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6대4로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투자를 했다면 매 분기당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번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맞추는 거죠.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넣어서 6대4로 맞추고, 반대로 채권이 많이 올라갔으면은 주식을 옮겨서 하면은 이렇게 6대4로 비중을 1년에 4번씩만 맞추면은 결국에 장기로 투자를 했더니 주식만 100%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원칙적인 투자 관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키는 내용이에요. 제도권이 있고 비제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제도권에 제하 고객님들이 얘기할 때는 명확한 논리는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잘 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랜 경험상 아니면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업에 오래 종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가 셰넌의 도깨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논리에 딱딱 맞게 과거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증권업 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했던 사람들은 포트폴리오와 이 셰넌의 도깨비에 의한 리밸런싱은 이거는 반드시 지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그러니까 베타 값을 보면서 주식만 10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큰 수익이 나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의 비중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이거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매도를 하라 그랬는데 틀렸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 영상을 보시면은 확증 평양 없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매도하라는 의견을 제가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레이트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자주 설명드렸는데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게, 지금 레이트 사이클이 뭐냐면은 요 최정점 있죠, 그림에. 요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잖아요. 레이트 사이클이 한 요 정도에 있는 구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한 7, 80% 정도, 이게 100이라면 80 이상 100 정도 사이에 있는 요 구간을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되게 자주 설명을 드려왔어요. 주식시장이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그런 거는 맞는데, 항상 레이트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지난 2006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2006년부터가 레이트 사이클이었는데, 당시 이제 주식시장 보시면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 주식시장이 막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레이트 사이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항상.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의 급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쉽게 폭락하고 경제가 둔화되고 이런 게 바로 레이트 사이클인데, 반대로 그 레이트 사이클에서는 항상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배는 더 올랐죠. 굉장히 또 빠르게, 단기간에. 그래서 레이트 사이클에서 섣부르게 자기만의 판단으로 지금 레이트 사이클이니까 주식을 매도한다. 2006년에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시장을 떠났는데, 이유가 자기 혼자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식을 전부 매도했던 그 기관이죠. 자산운용부터 해가지고 어떤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다가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시기에, 경기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많죠. 그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경쟁 기업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좀 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가지고 어쨌든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단가를 낮춰야지 더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고 수요가 많을 때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이게 미국의 자본재 투자액이라는 거거든요. 지난 2000년 IT 버블 전에 보면은 미국의 설비 투자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소비가 꺾이면서, 소비가 꺾이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공장을 멈춰야 되죠. 그리고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뽑았던 인건비라든가 기계 설비, 뭐 이런 이자 비용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고정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시기에 소비가 급감하게 되면 설비 투자를 크게 늘렸던 기업들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경쟁사들이 다 죽고 나서 살아남은 한두 개 기업이 이런 시기에 다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다시 또 버블에서 수요를 누리면서 1등 기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요.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소비가 급감하니까 또 설비 투자 줄이고, 그리고 2015년에 중국발 부채 위기 기억하시죠?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또 내리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게 미국의 설비 투자인데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이트 사이클은 요 정도, 그러니까 과거 요런 시점 최저점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 넘어가면 여기 이제 레이트 사이클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여기서 최저점에서 절반 이상 넘어간 시점 레이트 사이클에 왔죠. 여기도 절반 이상 넘어갔다, 최저점에서. 그러면 여기는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절반 이상 넘어갔다면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갔다 한번 떨어지겠죠.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기본적인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이렇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최저점에서 많이 늘어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코로나로 연장이 된 것 뿐이지 다시 눌렸다, 이걸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일부러 정상적인 사이클의 경기 둔화라고 보진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레이트 사이클에 아직도 연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레이트 사이클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이트 사이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매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이론과 이 채널의 도깨비, 리밸런싱 두 가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도 되고, 리스크에 둔감하신 분이다, 난 빨리빨리 벌고 싶다, 그럼 뭐 주식 100% 갖고 있어도 되고 그런 거죠. 내가 투자한 돈이 이건 절대 날리면 안 되는 뭐 전세금으로 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채권 비중을 좀 늘리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고, 이게 고점까지 갈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주식시장은 올라가니까 수익을 계속 챙기면서 해야 되겠고, 그런 게 아니다, 당장 뭐 전세자금을 빼서 투자한 게 아니거나 뭐 여유자금으로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스스로 확정 평양으로 제가 얘기한 부분, 레이트 사이클이니까 주식을 매도하라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레이트 사이클에 주식을 매도하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때 주식시장이 2배 이상 더 가니까 주식을 레이트 사이클에서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최고점을 절대 못 맞춘다, 이 얘기를 수백 번 드린 거예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드갭 모형이라는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식하고 채권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주식과 채권을 계속 비교해요. 어느 게 더 싼지를 판단을 내리는데 일드갭이 바로 그겁니다.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 금리를 뺀 값이에요. 그런데 지난 2006년, 2007년 보면은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이거든요. 주식시장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채권하고 차이가 1% 정도밖에 안 났어요. 채권 금리랑. 스마트 머니들은 어떻게 하냐,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의 금리를 비교해봤더니 1%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왜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위험하게. 주식에 있던 자금을 전부 다 팔고 채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스마트 머니들은.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주식, 부동산, 위험자산을 스마트 머니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MBS가 파산하고 거기에 연계된 파생상품 CDO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진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돈의 이동에 의한 머니무브,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의한, 그 머니무브죠. 머니무브에 의한 경기 변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때는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점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반 이상 내려와 있는 이 상태, 요걸 다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지금 요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요게 쭉 떨어져서 요까지 오면은 그러면 자금들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채권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레이트 사이클은 맞아요. 이거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안 보는 사람이 조금 이상할 좀 경제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구간 이렇게 돈을 움직이는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경기를 순환시키는 그 뭐 돼지 사이클이라고 불렀던, 예전에 설명 많이 들었던 이런 기초적인 내용, 설비 투자 사이클, 소비 사이클, 그리고 또 최근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아니면은 이제 경기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드갭 FED 매너인데, 이런 학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레이트 사이클이 맞다는 거죠. 근데 레이트 사이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을 매도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최고점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주식을 100% 갖고 있고 아니면 다 팔고 현금 100%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피셔가 보기에 지금 그러면은 경기의 어느 지점에 왔냐, 왜냐면 내가 한 어깨쯤에 다 팔고 갈게.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못 맞춰요. 그게 뭐 최고점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최고점 직전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 왜냐면 자기는 이제 주식 100%만 가지고 아니면 현금 100%만 가지고 있을 건데, 내가 피셔 영상을 매일 구독할게. 너는 나한테 폭락하기 직전에 알려줘. 그럼 내가 다 현금화해 놓을게. 그러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맞출 수 없어요, 절대. 맞출 수 없으니까 경제 지표를 계속 보면서 뭔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임박해 있다 이렇게 싶을 때는 채권 비중을 조금씩 늘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지고 꼭 주식 100%가 아니라 채권 비중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을 좀 조절해가지고 갔더니, 그렇다고 또 장기채 매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채권은 절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단기채는 상관없겠죠. 주식이랑 채권 비중으로 이렇게 조절을 했더니 더 좋은 성과도 많이 나더라. 여기다 리밸런싱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조정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자, 이 말인데, 진짜 여기까지도 듣고 또 무슨 지금 레이트 사이클이어서 폭락한다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채권 비중 얘기한 거 보니까 주식시장 폭락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 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있으면 안 되죠. 뭐 그런 분들이 욕을 했다 이런 거 저 그냥 차단하면 그만이에요. 차단하면 다시는 그분들이 뭐 댓글도 못 달고 채팅도 못 쳐요, 와가지고 차단하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막 제정신을 차리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런 분들처럼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올라간다 아니면 떨어진다 이렇게 확증 편향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순간이 생겨요. 그랬을 때 냉정해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다 좋다, 모두 다 축제에 있을 때 뒷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반대로 모두 다 안 좋다 그럴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 사이클 보여드렸죠. 우리는 꼭 반대로 가야 되죠. 요 정점에 가까웠을 때 채권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그다음 뭐 남들이야 뭐 돈 벌었네 어쩌나 해도 어쨌든 저는 리스크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현금을 마련해놓고, 다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막 증권사 직원이 자살하고 뭐 주식 투자했던 개미들이 자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강에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뉴스가 나와요. 막 그랜드 캐년 가려면 번호표 뽑아야 되고, 나이아가라 가는 지금 티켓이 지금 너무 많고, 허드슨강에 지금 앞에서 지금 누가 뭐 뛰어내려야 되는데 순서 기다리다가 배고프니까 뭐 핫도그 팔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그러면은 그때 저희는 사야 되잖아요. 남들 그걸 무릅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확증 평양을 갖게 되는 시점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주식시장 막 떨어지는데 경제지표가 좀씩 좋아져요. 지난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경제지표 좋아질 때 여기는 한번 매수하는 거죠. 분명히 그때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꼭 확증 평양 없이 객관적으로 큰 흐름을 보고 뭔가를 해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